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네 번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메일입니다. 네. 시즌 4에도 참여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즌 4는 기존이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구성으로 가려고 해요. 지난번 시즌 3랑 특별편에서 뭔가 전문가분들의 의견, 어떤 견해 같은 것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전문가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를 되게 목말라 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정보 나눔이죠. 공유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거의 뭔가 이렇게 복음을 펼치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약간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그런 약간 혼합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4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파트가 정메일 박사님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탄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끊이지 않고 매번 가장 인기 많은 주제예요. 저희가 너무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만 치료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분당 필립 프라임 케어 센터의 김혜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여성하세요. 네. 그죠? 네네. 사실 김영 원장님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 네. 평소에 제가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개원의이신데 해외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이제 이 원장님 만난 거는 어디 스터디 그룹에서 만났거든요. 공부하시면서 네, 만나신. 그런데 해외 논문을 내셔서 제가 어머나 이렇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냥 일하시는 기도 바쁘신 와중에 그렇죠. 연구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대학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논문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해외. 그렇죠. 영어로 와. 된 막 해외 학술지에 맞아요. 내셨더라고요. 저희 저자세 수준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거기다 또 최근에는 책까지 쓰셨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아니고 평소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의학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책 제목이 뭐죠, 원장님? 누구나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 네. 책이죠. 그래서 상당히 네. 그쪽에 기능의학 분야에 핫하게 뜨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정 박사님께서 그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네. 읽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좀만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라는. 너무 네. 정보들이 너무 정말 너무 좋은데, 네.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알아서 지금 읽었을까 아쉬울 정도였어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네. 다행히 책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조금 덜 억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누구나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라는 음. 제목인데, 그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뭔가 체질의 영향이다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 체질이라는 단어는 한의학에서 많이 쓰지, 저희 예전에 병원 가서 체질 이런 얘기했다 엄청 혼난 적도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맞아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체질이라는 게 특히 예.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예. 단어를 쓰셨잖아요. 이게 예. 진짜 존재하는 건지, 그리고 예. 존재한다면은 뭐 어떤 예. 체질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제가 체질이란 말을 보통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제 단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체질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타고난 성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책에서 쓰고 싶었던 거는 사람마다 그 대사의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살이 찌는 체질도 있다.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을 그 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이제 대사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이 입에서부터 분해되어서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가 되고 이 영양분이 세포까지 가서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전달이 되면 또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왕성하게 이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그 단계까지를 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잘 이용이 되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되고 이 대사의 과정에서 뭐 호르몬이나 신경계나 그다음에 흡수가 잘 원활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먹어도 자꾸 음식 생각이 나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만 치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네. 가장 주제입니다. 지금 미토콘드리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먹은 에너지 영양소 활활 다 타서 그쵸. 네, 네. ATP라는 맞아요. 에너지랑 예. 네. 그 이제 우리가 활동을 예. 할 수 있는 에너지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열. 그래서 내 몸을 따뜻하게 그쵸. 머리에서 예. 발끝까지 예. 다 유지할 수 있는 열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예. 그게 안 되면 이게 장작이 그냥 쌓여 있듯이 체지방으로 고스란히 쌓여서 쉽게 비만이 되는 그쵸. 체질인 맞아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 요즘 유행하는 팔체질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했는데 맞아요. 예, 그런 건 예.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몸이 얼마나 잘 예. 에너지를 활용하는 몸이냐 아니냐 그쵸, 대략 그쵸.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체질 이렇게 해서 살이 예. 안 찌는 체질이란 그 뭔가 연료를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활활 태우는 몸, 네, 지방을 네. 태우는 몸이네요 말 그대로 그쵸. 정말. 네. 예. 우리는 흔히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났어. 예. 그래서 어떻게 내가 수정할 수 없어. 예. 그냥 나 이렇게 살을 내. 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환경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환경의 요소가 몹시 중요하고 네. 그것이 점차 바뀌는 거죠. 그죠?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노력해서 예. 체질을 완전히 살 빠지는 체질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고요. 그렇죠. 그런 예. 복음을 전해주기 예, 예. 위해서 네네 복음이죠 우리 여자들한테. 네. 그러니까요 정말 네네. 다들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알게 되신 거고 이제 뭐 이런 저자세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실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진짜 저자세에서도 되게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이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단어가 있어요. 네. 의지가 부족해서 살을 못 뺀다는 말은 잘못됐다. 그렇죠. 저희는 의지로는 살은 지금 완전 스키니예요. 의지만. 그러셨어요? 불타는 의욕으로 안 한 게 없죠. 그럼요. 의지는 예. 늘 너무너무 넘치는데 예. 사실 이 넘치는 의지로 시작을 하다가 늘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건 절대 의지 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책에서 이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 이제 뭐 PT도 끊고 뭐 운동장을 몇 번 돌고 이렇게 결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운동만으로 살을 뺄 수 없다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 진짜 너무 힐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진료할 때 운동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부터 일찍 주무시고요. 쉬세요 하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원장님. 그죠? 예. 그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하고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예. 늘상 의료진이 예. 하시는 얘기들이 맞아요. 운동해서 살 빼세요잖아요. 맞아요. 운동하시고 이제 적게 드시고 기름기 있는 거 드시지 마시라고. 그러게요, 살코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대사를 치료하면서 비만을 치료하다 보면 네. 오히려 잘 주무시고 쉬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보다 살이 훨씬 잘 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운동이 부족해서 살이 찌는 사람은 요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운동을 그렇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운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운동 많이 움직여서 살 빼라는 것도 결국은 칼로리 인앤아웃의 에너지 그쵸. 밸런스 개념으로 체중 관리를 접근한 거죠. 먹은 만큼 움직여. 더하기 빼기의 관점이죠. 네. 그죠? 결코 그게 아닌데. 그게 그죠?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지방이 잘 분해가 되려면 지방이 분해됐을 때 지방 안에 있는 그런 독성 물질들이 2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방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살을 뺀다는 이퀄 예. 지방이 체지방. 분해된다는 지금 가정하에서 예.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면 지방이 잘 분해가 되려면 우리가 이 몸 안의 독소들 대부분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 독소들은 몸을 돌아다니면 위험해지니까 네. 우리는 지방 안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독소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걔들은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간으로 가서 2차적으로 해독 과정을 거쳐서 소변과 대변으로 가야 되는데 자, 간에서 해독이 되려면 그게 해독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미네랄이 충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근데 나는 지방이 분해됐어. 그러면 우리 몸이 더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뇌가 이거 우리 주인이 위험하다. 네. 이거는 위기 상황이야. 네. 지방이 분해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다 스위치를 잠그는 거예요. 어머.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굶고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 지방 흡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줄지 않는 거예요. 지방 흡입했어도요. 지방 흡입하시고 살이 안 빠진다든지 셀룰라이트만 생기고 더 울퉁불퉁해지신 분도 많으세요. 그 분들에 대한 얘기는 또 엄청 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독소 있고 해결을 제대로 해줘야 독소와 되겠고요. 서큘레이션, 뭐 림프 뭐 이런 문제가 또 순환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막 의지를 세워서 막 예를 들어 굶고 네. 지옥 훈련을 하고 네. 또 예를 들어 식이도 또 한번 저탄고지를 하더라도 지방이 분해될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지방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의지가 불탄다는 거는 예. 부교감 신경은 억제되고 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독소가 예. 부교감 신경은 활성화돼야지만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데 의지가 불타서 교감 신경이 하나 꽉 가두는 거죠. 그래서 편히 예. 아까 자면 오히려 살이 더 잘 예. 빠진다는 예. 거가 예. 맞아요. 그래도- 잠만 조정해도 한 1.5kg에서 2kg는 잘 빼세요. 그렇구나. 저분들이. 의지 불태우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왜 네. 뭐 이게 미네랄 같은 이제 영양소들이 아. 부족해지면서 예. 다이어트 그 버튼을 다 꺼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 말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잘 먹어야 잘 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예. 네, 그것도 결국 또 비슷하게 잘 자야 그러고. 잘 빠지고 잘 맞아요, 먹어야 잘 맞아요. 빠지고. 예. 그렇죠.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참 재밌어요. 예. 그러게요. 골고루 배분을 맞춰서 잘 드셔야 되는 거죠. 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다이어트 실패 많이 하신 분들이 예. 이제 난 굶어도 안 빠지고 운동해도 안 빠지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게 예. 보조제, 뭐 예. 간단하게 칼로리 커팅제부터 시작해서 식욕 억제제, 그런 막 되게 많은 약들을 드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드셔도 결국은 또 다이어트 실패를 하세요. 예. 네, 이런 것들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식욕 억제제가 개발이 됐을 때 네. 그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비만과의 전쟁은 끝났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살찌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식욕 억제제가 개발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비만 환자들은 더 늘고 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식욕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증명해 주는 것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게요. 맞아요. 그것도 네. 참 역시 또 칼로리 인앤아웃의 단순 논리에서 적게 네. 들어가면 그냥 빠지겠지. 근데 그쵸. 그게 아니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신경계와, 시스템이 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안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식욕 억제제를 드실 때 식욕 억제제 자체의 부작용도 사실은 많죠. 그죠? 뭐 손이 떨린다든지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밤새 말똥말똥하다든지 이런 경험은 저는 심장이 막 엄청 그죠. 두근두근해가지고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무서워서 하시죠. 그냥 안 먹었어요. 무서워서 정말.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식욕 억제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네. 그런 흥분 상태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대사가 떨어지고 힘드니까 그 약을 먹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된다는 일시적으로 거예요. 뭔가 이제 에너지 억지로. 한 느낌. 예. 너무 그것 그것도 때문에 그거대로 또 만성적으로 오시는 또 안타까운 분도 계시긴 하세요. 정말. 그것도 어쩌면 간접적인 부작용이고 또 이제 결국은 이걸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는 그 식욕 억제제의 의존성,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의존성은
이 약을 안 먹으면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거고요. 아. 내성은 이 약을 먹었는데도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둘 다 굉장히 무서운 이제 우리가 식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그 예. 미토콘드리아는 계속 쪼그라들고 그렇죠. 안 좋고 예, 그래서 기초 대사량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굶어도 이제는 살이 안 빠지는 그렇죠. 그런 그런 체질이 몸으로 결국은, 예, 예. 자꾸 가시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이렇게 오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몸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막 미토콘드리아 그럼요.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아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미 나는 몸이 상당히 다이어트로 인해 많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가진단, 약간의 자가진단 정도? 제가 그 병원에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비만 관리를 위해서 오시면 네. 그 꼭 빠지지 않고 묻는 게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몇 번 해보셨느냐, 이번이 몇 번째 다이어트냐라는 걸 꼭 물어봐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만일에 이번이 처음 다이어트라고 말씀하시면 저 너무 기뻐요. 아. 아, 내가 이제 명의가 됐구나. 조금만 해도 빠지겠구나. 그럼요. 예. 왜냐하면 네.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다이어트는 네. 태어나서 처음 하는 다이어트예요. 아.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이런 영양이나 대사의 그 불균형이 거의 없으신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네. 굶는 만큼 살이 잘 빠지세요. 그쵸.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욕 억제제를 먹고 식사를 줄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골고루 먹으면서 적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아. 그죠? 식사 양이 줄면은 영양의 밸런스가 반드시 깨지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아까 간에서 해독하는 데 필요한 이런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밸런스 깨지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연소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런 연소도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쵸. 이 지방이 분해됐을 때 부산물도 잘 배설이 안 될 것이니 그쵸. 반복된 다이어트를 할수록 점점 더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쵸.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사가 자꾸 떨어진다라는 게 네. 첫 번째 부작용이고 네. 또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자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탈모가 많으세요. 그죠? 그쵸. 그죠? 그러면 이 탈모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또한 이제 보통 단백질이나 우리 시스테인, 케라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쵸. 필수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단백질의 흡수가 떨어지니 당연히 탈모도 올 것이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쵸. 모발 주기도 바뀌겠죠. 그죠? 그쵸. 그런 것도 원인이 될 거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골 밀도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네.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제 골 밀도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골 다공증은 사실 폐경 후에만 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에스트로겐 분비 줄어들면서. 그죠? 예. 네. 그런데 엄마랑 딸이 같이 왔을 때 네. 엄마랑 딸의 골밀도를 같이 해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딸의 골밀도가 더 낮은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죠? 그건 상상을 우리가 못하는 일이고 그 검사조차 잘 시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 때부터 계속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이 10대부터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해요. 그죠? 중학교 가면 저희 딸도 중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도 다 하잖아요. 네, 그냥 요즘은 반복적인 다이어트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얘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선크림 다 발라서 내보냈죠. 그럼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다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먹는 음식에서 다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아. 거기에다가 또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뼈에서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젊을 때는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런 뭐 날씬하냐, 더 슬림하냐 이런 게 관건이 되겠지만 옷 사이즈가 얼마냐. 그쵸.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100살을 산단 말이에요. 그쵸. 100살. 그쵸. 100살을 사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그 어머니들은 지금 어떠냐 하면은 어릴 때 선크림 안 바르셨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다 걸어 다니셨고 맞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시금치 한 단보다 지금 시금치 한 단에 칼슘이 4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칼슘을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인스턴트도 별로 안 먹었어요. 그죠. 그때는. 다 자연식 네. 위주의 그죠. 식사였고요. 없어서 못 먹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나이가 50, 60이 되면 골다공증 환자 많으시죠. 네, 그죠? 그렇죠. 다 약들 그죠. 드시고 영양제 막 한 줌씩 그쵸. 드시고.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골다공증이 있고 그분들은 평균 수명이 86세 정도 된다 그러시거든요. 네. 여자분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도 훨씬 나빠. 훨씬 오래 살아. 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참 예쁘잖아요. 요즘 그렇죠. 애들 늘씬하고요. 그렇죠. 피부도 되게 광택 있고 그렇죠. 겉만 꾸며진 건가요? 미래의 수명을 땡겨서 속을 만들어낸 다 희생하면서 아름다움 예. 아닐까요? 아, 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건강 관리가 잘 되고 있냐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원장님께서 지금 기능의학적 검사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 세포 안까지 쳐다보는 거잖아요. 네. 피부는 광택이 네. 나고 이쁠지언정. 네. 그래서 이 속을 음. 보시다 보니 예. 그 뭐죠? 경각심? 그렇죠. 걱정이 되죠. 쟤들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여성 호르몬 문제예요. 네, 네.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히스토리 자세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생리의 기준이 1년에 10번은 해야 된다. 10번 이상. 네. 그런데 생리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생리의 주기가 너무 긴 애들이 있어요. 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생리 주기가 길어요. 뭐 한 35일에서 40일마다 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생리 횟수가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배란이 잘 안 일어날 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렇게 생리가 불순한 사람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결혼하면 임신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생리 불순의 이유가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에스트로겐 우세증 네.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현대인들, 현대 여성들 뭐 거의. 그죠. 네. 그러면 젊을 때부터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상황으로 긴 시기를 보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결혼을 했어요. 네. 임신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또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양의 또 에스트로겐을 맞는 거예요. 아, 이미 우세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죠. 또 배란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네, 배란 그쵸. 유도제를 먹죠. 네, 네. 그러면서 보면은 뭐 상둥이 많이들 넣으시잖아요. 왜 미란성 자연 임신이 쌍둥이, 안 예. 되고 네. 그죠. 유도 임신을 하니까. 네,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뭐 유방의 종양이나 자궁의 건종이나 난소의 정박사님 한숨이. 그죠. 너무 크게 들렸나요? 네네. 아, 나 지금 가슴이 저려와요. 아, 그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슬림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면 날씬해지거든요. 아, 네. 책의 그 말씀이 예. 너무 그쵸.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날씬하지 않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결과로 내가 살이 찌는 거지. 맞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건강을 빨리 이렇게 제대로 회복을 해서 자연스럽게 날씬한 몸을 가지는 것이 지금도 행복하고 그 이후의 삶이 인생이 길거든요. 이제는 네.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네. 20, 30대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으면 왜냐면 이제 그렇죠. 제가 인생을 네. 살아보니 네. 애도 나보고 길러보고 하니 이 여자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젊었을 때는 그냥 안 먹어도 360을 그냥 견딜 그렇죠. 것만 같았고 예. 일주일을 꼴딱꼴딱 새도 그냥 강철같이 그렇죠. 괜찮을 것 아. 같고 했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애들한테 그대로 전수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젊은 걔네들 시절 태어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를 혹사시켰던 그쵸, 어떤 그쵸. 그런 그러니까 걔네들의 갖고 태어나는 미토콘드리아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은 미토콘드리아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원장님도 지금 다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그렇죠. 예. 많은 환자들을 보니 저는 너무 예.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막 이 얘기를 예. 막 해주고 싶잖아요. 젊은이 예. 그 한참. 근데
나는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사실 몸이 멀리, 느끼지 않고서는 예. 잘 그거를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몸이 나빠지면서 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예. 썼지 그 전에는 그냥 평생 그렇게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쵸, 그쵸. 네, 그때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환자분 이렇게 대사를 보면서 네. 굉장히 나쁜 분이 계세요. 네네. 예를 들어. 근데 지금 부신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셨고요. 지금 피곤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환자분 중에 60% 이상이 저 안 피곤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한 상태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시는.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그게- 로 에너지 레벨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 위층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네. 또 그리고 한 번에 훅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정말 긴 시간에 서서히 걸쳐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 진짜 알 수가 없고 네. 이걸 한번 확 끌어올려 줘야 그렇죠. 이게 정상이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걸- 물맛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되게 네.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실 것 같아요. 나 어떡하지? 그러면은 나는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예, 정말 맞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사실 왜- 정 예, 박사님도 예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드셨지만 사실 지금은 또래 어떤 나이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시고 실제로 어려 보이시고 뭔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양 관리를 한 거가 물론 처음에는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네. 했는데 제가 이 건설바이오텍 만들면서 했으니까요. 10년이죠. 네, 네. 그러니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10년 정도 걸리셨죠. 그럼요. 그죠.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예전에 병원 할 때 환자 너무 많았어요. 음. 진짜 부신 기능이 확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3년 전쯤에 이제 이렇게 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타액 막 검사 호르몬도 처음에 도입이 되고 할 때 제가 제 검사 결과지를 딱 냈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얘 살아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 살아 있어? 아니지. 뭐 이런 반응들이 있으셨거든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죠.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았어요. 선생님 나이 네.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너무 젊어 보이시고 너무 뭐라 그러죠? 건강하고 진짜 이쁘시잖아요. 건강한 아름다움이 네, 있으세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회복되는데 저도 한 12, 1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다들 너무 조급하세요. 나 영양제 맞아요. 한 주먹씩 먹고 맞아요. 식단 저탄고지 하고 예. 그럼 막 한 달 두 달. 또 의지를 불태우시죠, 네, 다들. 맞아요. 그러면 쉽게 좌절하기가 쉬우시고 아.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몸이 나빠질 때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신 이제 과정의 결과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항생제 뭐 주고 뭐 네. 스테로이드 주고 이렇게 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떨어진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나빠진 질환은 회복하는데도 그만큼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잘 이해가 되셔야 네. 이 과정을 잘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치료하시는 방법이 예. 단순하게 뭐 기능의학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영양제나 뭐 기능의학적, 의학적 치료도 예, 하시지만 예. 식단 지도도 하시고 그쵸. 생활습관 교정까지 다 그쵸. 해주시고 마인드 이런 쪽까지 다 해주시는 예. 것 같더라고요. 책에 그런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예, 예. 네 뭔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조금만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 치료를 하는 목적은 이제 이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 계속 뭐 인생을 길다 이런 이야기 네네. 했잖아요. 그 남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병원에 오는 기간 동안 익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이제 건강한 시기, 그다음 이제 패턴을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면 자, 요즘 환자분들 너무 정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매일 TV 뭐 종편에 다 나오자 뭐가 좋다. 또 다 드셔보셨어요. 아. 근데 그거는 머리에서 내가 아는 거고 제가 경험해 보면 심지어 저희 병원에 그 영양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여자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코칭도 하는데 이제 식사 일기서 오시면 우리가 교육시켜 드리겠다 하니까 교수님 웃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영양학 교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는 거랑 생활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그분의 식단은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해서 하느냐, 그걸 내 몸에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살기를 이렇게 써보시잖아요. 네. 써보시면 자꾸 쓰다 보면은 자기가 쓰면서 나 오늘 뭐 몇 % 비율로 먹었고 나트륨 섭취 얼마고 당은 얼마 먹어서 암산이 되세요. 맞아요. 저도 그죠? 이제는 예. 예전에는 정말 그 무슨 식품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오늘 내가 먹은 소고기에 뭐가 예, 얼마고 예. 다 적어 넣으면서 예, 예. 한 석 달 정도 했거든요. 예, 되게 꼼꼼하게.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나 오늘 이 정도 먹으면은 뭐 그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하면 거의 맞아요. 맞죠, 네, 네. 그죠? 그런 거를 훈련하는 기간인 거죠, 그죠? 병원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식단일기 쓰고 검사 받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타입이다. 뭐 네. 예를 들어 뭐 4가지 타입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간 대사 장애면 대부분 저위산증 환자가 많으신 거죠, 그죠? 네. 위산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저위산증 환자 같으면 뭐 식사 전후에 물은 안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천천히 내가 잘 씹어 먹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변을 봐야 된다. 좀 우리가 TV에 보면 요새 뭐 귀리가 많이 나오죠. 네. 뭐 귀리가 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귀리를 많이 드세요. 네. 네. 근데 내가 귀리를 분해해서 영양소로 쓸 수 있는 몸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리가 딱딱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리를 먹었으면 걔가 내 몸을 패스해서 변으로 나왔다. 그럼 걔는 내 몸에서 영양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장에서 염증의 소수로 작용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익히시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먹었을 때 변으로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변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쵸. 그죠? 그러면 변 보셨냐 하면 물내리기 바쁘. 그렇죠. 변 보셨어요. 변에 뭐 콩나물이나 현미나 흑미가 섞여 나오진 않으세요 하면은 아니요 그러시는데 분명히 이분은 저위산증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가 저희 체크리스트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빨간 음식을 먹으니까 변이 빨간 변이 나오고요. 초록색 음식을 먹으니까 초록색 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 자꾸 자기가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치료가 끝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몸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 영양학 교수님은 어떻게 어떻게 따르셨어요? 원장님이 제시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네. 아시고 이제 개선을 하셨죠. 참. 아는 거랑 내가 행동하는 건 다르고요. 우리가 의사도 의사의 행동을 따라하지는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의사의 네. 조언은 듣되. 네.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안 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네. 어딘가를 찾는 거죠. 네. 근데 약간 신개념 역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 비만 치료하면은 네. 그냥 적게 먹고 네. 채소 많이 먹고 밥은 현미밥 먹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약 좀 주시고 왜 식욕이 조절이 안 돼요? 이러시면서 약 주시고 맞아요. 보통 그런 게 비만 클리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진짜 되게 정말 다르고 예. 앞으로 뭔가 지향돼야 할 방향성이 이런 거 아닐까 싶을 만큼 선진 클리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을 미래의학이라고 그래요. 진짜요. 저 예. 요즘 이렇게 주워 들으면서 예. 배우는데 너무 빠져들어요. 저도 자꾸 막 뭐라 그죠. 그러죠? 네, 그죠. 더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음. 네. 근데 이제 기능의학 더하기 저탄고지 식단으로도 또 치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 책에도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사례들을 또 막 되게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예. 저 그거 보고 너무 감동했던 게 저도 예. 이제 막 예전에 관심 있어 다 한 번씩 찾아보거나 다 해봤던 건데 맞아. 그 내용 있어요. 장단점이 막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예. 정말 이렇게까지 예. 다이어트에 속된 말로 빠삭하신 의사 선생님이 예. 계시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예. 근데 또 그런 분이 저탄고지 식단을 권장하시고 또 예. 실제로 치료에 사용하시는 것도 예. 되게 신기했는데 예.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는 일 외에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대한 비만 미용 채용학회 그 이사로 학술 이사로 있으면서 네. 해마다 그 의사 선생님들께 그 비만의 치료에 대한
그 최신 지견을 전달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네네네. 그래서 늘 이제 학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있나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많이 찾아보는 일을 해요. 저탄고지 그 다이어트법은 네. 그 3년 전에 그쵸. 가장 뜨거운 엄청 이슈였어요. 핫했죠. 네. 그래서 모든 학회에서 저탄고지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어요. 완전 막 무시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막 연구가 그렇죠. 있었나 봐요. 예, 방송에서도 이슈가 되고 또 이슈가 되니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이게 뭐냐 이제 많이 이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네네. 분분했었죠. MBC 그죠? 질환인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때. 막 엄청 이제 이슈가 됐었고 음. 찬반 양론이 많기는 했지만 네. 이제는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네. 그 암 환자들의 그 항암 시기에도 음. 이런 저탄고지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정말요? 예. 저 좀 지금 우리 협회 놀라워요. 선생님들만 아니라 사실 상당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탄고지를 실제 실천하고 계시고 환자들한테도 소개하고 계시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 네. 암에 대한 책 중에 그 암은 대사 질환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네. 그럼 주로 이제 메인이 이제 올라간 혈당이 이제 이런 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네.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근본이 우리가 고혈당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기는 어떤 걸 할 것이냐 할 때 네. 우리가 대두되는 게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네. 대안으로 이제 지방을 많이 먹는 이제 이런 시기도 그죠. 권장을 하죠. 비만, 제2형 당뇨, 암의 예. 중심에 인슐린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인슐린을 예. 올리는 고탄수화물 식사가 예. 만성 질환의 예. 시작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이 오시면 이제 매일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네. 교육을 해드릴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 이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네.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제 키에 따른 이제 표준 체중을 계산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표준 체중에 뭐 이 사람이 뭐 주로 자식 생활을 하느냐 활동량에 따른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죠? 거기서 매일 500칼로리를 줄여서 먹으면 네. 일주일에 500g이 빠진다는 게 우리 산수예요. 네.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비만의 초기에 이제 네. 많이 쓰던 방법이죠. 그죠? 요거는 산술적인 방법이다. 네.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의 관점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제 먹느냐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먹느냐에 이제 우리가 저탄고지를 이제 초기에는 해보시기를 많이 권해요. 대부분 대사에 문제가 많이 깨져 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그다음에 GI 지수 가르쳐 드리고 네. 그다음에 조리법은 어떻게 할 건지. 조리법까지요. 예, 예. 와. 그러면 이제 응용해 보시는 거죠. 아. 그렇게 저탄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시간의 배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인슐린 분비를 낮추기 위해서 네. 자주 먹으라는 게 맞아요. 옛날에 티칭이었어요. 조금씩 네, 자주.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아니면 하루에 5번 식사를 해라. 맞아요. 그런 뭐 것도 일어나서 있었어요. 얼마 이후에 먹고 자기 4시간 전에 해서 나누기 5 해서 뭐 이렇게 나눠 먹어라. 이런 방법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이제 이슈가 됐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자는 간헐적 게 있었어요. 단식. 네. 네. 그래서 일일 일식 했는데 네. 그 일본 의사분이 뭐 굉장히 젊고 뭐 건강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럼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루에 한 끼를 먹느냐. 그쵸. 그거를 이제 좀 이게 응용한 것이 이제 간헐적 단식이 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네. 16대 8 해서 16시간 굶고 8시간 동안 식사하자는 것도 있었고 뭐 5대 2 해서 주 5일은 똑같이 먹고 이틀을 뭐 하루에 한 끼만 먹자. 네. 뭐 2가지 중에 뭐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마다 그 자기 라이프 스타일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제 시기를 가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뭐 저탄고지가 맞을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뭐 근육량이 적다든지 그러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환자분한테 맞게 해드리고 그런 개인화가 있으면 훨씬 이제 효과는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그 예. 카카오 스토리인가 보니까 예. 그 식사 사진이 많이 올라와 예. 있더라고요. 예. 댁에서 실제 이렇게 해 드시는 거죠. 그죠. 제가 그때가 제가 저탄고지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아. 막 그 저탄고지 시기 한다고 막 그랬을 때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예. 선생님도 그 저탄고지 시기하시면서 뭔가 효과를 보신 거예요? 어떤 이렇게 뭔가 네. 저희 신랑 같이 네, 네, 오셨잖아요. 뵀어요, 아까. 한 10kg 정도 뺐거든요. 오. 그 저탄고지식과 간헐적 단식을 같이 응용해서 하면서 복부 사이즈 굉장히 많이 줄었죠. 역시 남자분들은 빨라. 남자분들 진짜 부러워요. 빨라요. 네. 한 10kg 정도 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왜 그런 건지 혹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돌발 질문. 네. 거기 제가 그 4가지 타입으로 나눌 때 남자분들은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아요. 우리 왜 그 남성형 비만 왜 그 배 타입, 사과 타입, 뭐 남자 여자 바디 타입이 맞아요. 다르다 이런 네, 이야기 네. 들어보셨죠? 그게 호르몬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면서 음. 남자들은 주로 내장형 비만이 많고 여자들은 피하 지방형 비만이 많아요. 네. 이 모든 거를 떠나서. 네. 그러면 내장 지방형 비만은 네. 이런 대사 시기에 효과가 굉장히 큰 타입이에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더 분해가 쉽게 되거든요. 피하 지방은 모든 지방이 분해되고 어머. 마지막에 띠로리. 분해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예. 저탄고지 식단을 똑같이 하는데도 그렇죠. 남자들은 훨씬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예. 남자들은 의지를 불태워 다이어트를 많이 안 했잖아. 맞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돼서 맞아요. 나이살 찌니까 이제 맞아요. 다이어트 빠졌죠. 아까 말씀하신 다이어트 처음 하시는 분. 맞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예, 거구나. 예, 예. 뭔가 오늘 좀 또 하나 네. 여지껏 되게 억울했는데 좀 하나 예. 내려놓기로 했어요. 저는 예. 그동안 다이어트 너무 많이 했고 지방도 다 피하 지방이고. 맞아요. 그 차이도 있어요. 예. 네. 이제 저희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죠? 네, 비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재밌어도 되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실전에서 비만 치료를 실제로 되게 오랜 시간 해주셨는데 예. 그거 하시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학회에 갔을 때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은 연애를 하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를 끝내고 유지하는 기간은 결혼이다. 그래서 마음에 훅 와닿더라고요. 그러게요. 그죠? 그러게요. 저 아직 미혼인데 왜 와닿죠?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막 처음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네. 제가 보니까 네. 막 새로운 정보 찾죠, 뭐 장도 보죠, 계획도 막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재밌으세요. 살도 푹 빠지니까. 그죠? 맞아요. 체중이 그죠? 내려가잖아요. 수치가. 매일 그죠? 체중 계제는 재미가 예, 있어요. 예. 체중계 재고 그다음 주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바지. 예뻐졌다, 맞아. 사이즈 줄었다, 신이 나는데 네. 그래서 내가 목표 체중이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유지하는 기간이 남았는데 네. 아무도 너 잘 유지하는구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고 이때 지겨워요. 그죠? 이 그동안 그 힘들었던 과정을 그냥 반복해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고 다시 또 살이 찌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문을 보면 이 살이 빠진 거를 3년 이상 네. 유지하시는 분들이 5%가 안 되더라. 라는 게 이 논문의 결과예요. 근데 저탄고지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탄고지도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쭉 하면 되는데 예전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예. 막 어느 정도 살이 빠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미없고 지루하고 참을 수 있는 어떤 억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군요, 다들. 그렇죠. 유지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막 으쌰으쌰해서 액팅해서 열심히 빼는 게 중요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에 물이 스며들듯이 네. 우리 정명일 박사님처럼 체화돼서 네. 네. 그냥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살다 지식행위의 보니 단계에 올라섰죠. 아는 그죠.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다 보니 그냥 이 체중이 이 식사가 그냥 유지가 되고 예. 이런 습관을 몸에 들이는 그렇죠. 과정을 같이 하는 게 진짜 다이어트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 이제 다이어트는 둘째치고 예.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업무 효율을 더 따지잖아요. 삶의 퀄리티랑. 네. 근데 그게 참 집중력이랑 예. 여러 가지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내 관리를 위해서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그 식사가 맛있게 느껴지고요. 아, 네. 음. 맛있죠. 네. 실제로도. 그죠. 예, 음. 그쵸. 탄수화물 많은 거 먹으면 너무 이렇게 헛헛하지 않아요? 그쵸. 네, 어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다 보면. 속도 안 좋고 벌써 맞아요. 위부터 네. 거북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네. 잘 같이 가는 거. 그쵸. 환자분이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끝까지 음. 같이 가는 게 이제 치료의 가장 그렇죠.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너무 들어요. 좋은 치료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러게요. 제가 이제 김혜연 원장님의 네. 이런 치료 방식에 대해서 들으면서 점점 느끼는 거는 네. 빠르고 효율 좋은 다이어트 수단이면서 즐겁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네. 선택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 예. 네. 그러면서 또 약간 요요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 과정에서 예. 배운 거예요. 저도 이제 체득이라는 음. 걸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딱히 지병도 없고 크게 막 살을 빼야 할 건 아니고 그냥 제 욕심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삶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모든 습관을 변경해 나가야 되는 예.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네.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예. 저희가 또 지난 시즌에서도 얘기했던 게 느리지만 천천히 올바른 길로 갈 때 그게 예. 가장 짧은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똑같은 지름길이. 네, 예. 그게 지름길이라는 예, 그렇죠. 말씀. 예. 네, 그 말씀도 또 예.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따뜻하고 평화롭고 예. 뿌듯해요. 예. 네,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막 급한 마음이 있으셨으면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차분해지게 다시 나의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긴 인생에 맞아요. 대해서 길어요 인생이. 네, 그것도 다 생각해보고 또 거기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 내 네. 아이, 남편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은 정말 가장 저희 오늘 방송의 마지막 목표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원장이 뵈면 항상 행복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인상이 되게 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편안하시고 그쵸. 네, 아까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냥 맞아. 네, 외모에서 풍기는 건강함 육체적,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가서 그냥 진료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받고 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업이. 네. 예. 네. 그럼 오늘 1부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2부에서는 좀 더 이 김혜원 원장님의 특별한 4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네. 그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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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